반갑습니다. 조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두 번째 과목 사무 경영관리 개론 문제인데요. 자, 사무 경영관리 개론 문제는 본 강에서도 늘 말씀드렸듯이 실무 경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한테는 문제가 쉬운 내용이고 사회 초년생이나 또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 문제가 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많은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첫 번째 문제는 공공기관 및 기록물 관리 기관에서는 자료 보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서 자, 어려운 말들이 나오지만 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그 기록물 관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기록물 관리의 원칙은 진본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신뢰성,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아무런 어떤 결점이 없어야 돼요. 무결성이나 뭐 신뢰성이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동성은 거리가 있죠. 정답은 4번이에요. 아주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면 문제의 답은 바로 보인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이 사무 경영관리 개론 과목이 그렇습니다. 22번 문제는 사무 작업의 효율화 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효율화 측면에 대한 연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작업 시간이 단축돼야 되겠고 시간적인 연구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공정에 대한 연구도 들어가야 되겠죠. 공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효율화하고는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23번 문제는 사무 통제의 수단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티커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컴업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고 또 PRT, CPM이라는 시스템도 있어요. 또 테일러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결국 답은 4번인데 이 테일러 시스템이라는 것도 상당히 유명한 시스템인데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과학적 경영관리법이다 이렇게 메모를 해두세요. 과학적으로 경영을 손쉽게 관리하는 기법을 말한 사람이 테일러고 그 기법을 이제 테일러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높아지면서 이제 컴업 시스템이 나온다면 컴업 시스템이라는 것은 메모를 해두세요. 자동으로 독촉하는 제도다. 자동 독촉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동 독촉 제도. 그 다음에 이제 티커 시스템은 이제 그 카드를 이제 색인화 시켜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카드 색인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PER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정하고 작업하는 그 작업의 순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야. 한눈에 점점점 이렇게 할게요. 자, 작업의 순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PLT 시스템이다. 자, 23번 같은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티커 시스템을 묻거나 PLT 시스템을 물을 수 있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암기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24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공적인 문서, 공문서를 둘 이상 항목으로 구분할 때 이제 큰 번호가 이렇게 1번 1하고 점 찍고 이렇게 이게 큰 번호예요. 이게 큰 제목이 되겠죠.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소제목을 쓸 때 가하고 점 찍는 거 그러니까 점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제 소제목을 쓰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 가라는 소제목 밑에 또 부제목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쓰느냐면 1번 하고 그 다음에 반갈로를 열어줘요. 1번 반갈로 하고 그 다음에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소제목이 또 들어간다면 이번에는 가하고 반갈로 열고 소제목을 쓰고요. 또 그 밑에 또 소제목이 또 들어간다 그러면 1번 하고 양갈로를 쓰고 또 제목을 쓰고요. 또 그 밑에 소제목이 또 들어간다 그러면 가하고 양갈로를 쓰고 소제목을 씁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문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규칙에 따라서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첫째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1번이 되겠다는 얘기죠. 자, 25번 문제는 사무원, 사무기기, 사무환경에 대한 배치 원칙으로 틀린 것은 관리자는 하위자의 뒤쪽에 횡으로 배치하는 게 좋겠고요. 타인과 등을 맞댈 경우에는 최저 70cm, 통로는 90cm. 참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과연 이 규칙을 지키고 근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자, 책상은 동일한 방향을 향해서 나란히 배치한다. 이런 것도 이제 뭐 동방향, 동향식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규칙이 있지만 이런 방법도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런 1번, 2번, 3번 자체의 말이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고민하기 이전에 4번을 딱 읽어보면 모든 고민이 한 방에 해결이 되죠. 사무기기를 개별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런 25번 같은 문제가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되니까 1번, 2번, 3번은 맞는 말이라는 거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읽어봐 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26번은 이제 라인 스텝 조직, 다른 말로 이제 직계 참모 조직이라고 하는데, 자, 장점이 아닌 것은 자, G 명령 계통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 전문가를 활용하여 직무의 질과 능률을 역시 높일 수 있습니다. 전체의 통일성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직계 참모 조직에서는 좀 거리가 멀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는 명령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7번 문제는 다음 중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조건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또 복제된 부수 등에 비추어서 프로그램의 저작 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는 예외를 했을 경우에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는 배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쉽게 답은 찾을 수 있어요. 결국은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해서 복제하는 경우는 뭐 해야 되겠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불법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초중고등학교에서 나는 수업학교에서 쓴다. 그래도 소프트웨어는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한정된 장소에서 내 혼자 쓰는 거는 괜찮지만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유지 보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AS 센터에서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여러분한테 복제를 해준다. 이것도 불법 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28번 문제는 조직 내 부서 혹은 전략적 비즈니스 유닛의 최종 사용자들의 목적에 맞게 설계된 것이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또 사용자 사이에 중간층에 위치한다. 요거 키워드가 되겠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저장 창고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 저장 창고와 그리고 사용자 사이에서 중간층에 위치한다. 우리 사용자가 그 물류센터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 물류센터라는 데이터 웨어하우스하고 우리 사용자 중간에 있는 건 뭡니까? 마트가 되겠죠. 뭐 대형 마트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소형 마트가 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 마트라는 그 개념 자체가 또는 뭐 그 하나의 어떤 뭐 주제를 갖고 또는 하나의 어떤 부서 중심으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그 움직인다 그러면 그 데이터 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부서 내부에서 그죠? 그러니까 부서 내부에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데이터 마트다 이렇게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19번 문제는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서 결제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제 방법은 뭐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부장님,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 결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장님이 결제권을 위임받아서 과장님이 대신 결제를 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걸 뭐라 합니까? 전결이라 하죠. 전결. 전결이라고 합니다. 자,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 1번을 답을 하신 분들이 종종 계실 건데요. 대결은 그 결제권자가 그 부장님이 휴가나 뭐 출장, 뭐 기타 사유로 결제할 수 없을 때 그때 그 직무를 대리할 때를 쓰는 거를 우리가 대결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결제권을 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서 결제권을 위임받았다. 행정기관의 장이 높은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사장이 부장 네가 하지 말고 뭐 밑에 과장이 이번에 대신 해라 뭐 이런 형태를 우리가 전결이라고 보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장이 휴가나 뭐 출장이나 뭐 이렇게 그 할 수 없을 때 쓰는 건 대결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람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으로 그 열람을 한다는 의미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고, 후결이라는 것은 후결제를 한다는 얘기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선남, 선남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말은 또 선결이라고도 하죠. 선결, 선결.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정식 그 결제하기 전에 최종 결제자가 먼저 열람해서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결제를 함으로써 원래는 이제 뭐 순서대로 이제 과장님 결제하고 뭐 부장님 결제하고 그다음에 이사님 결제하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높은 사람이 먼저 보고 미리 결제하는 것을 우리가 선남 또는 선결이라고 한다는 거죠.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30번 사무자동화 추진 조직 구성에서 전문 인력 집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구체적 전개는 가능하지만 타 부서와의 의견 조정이 어려운 형태를 우리가 프로젝트 주도용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 주도용 자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렵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역시나 같이 봐두셔야 되겠고, 사무 자동화의 추진 조직의 어떤 유형 중에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31번 문제. 자, 사무 관리의 자급 능률을 위하여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간소화해야 되겠죠. 경제화해야 되겠고요. 동작의 경제화, 사무 집계의 인간공학적 설계 및 배치 가능해야 되겠고, 비용 절감 부분은 아닙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의사결정 시스템의 특성이 아닌 것은 다양한 데이터를 획득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되겠죠. 그래픽을 이용한 정보 처리 결과를 보여주고 출력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고요. 의사결정자와 시스템 간의 대화식 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됩니다. 자, 의사결정 과정 중에 발생한 환경의 변화는 제외하고 유연하게 설계된다. 환경의 변화를 제외할 수는 없어요. 환경의 변화도 참고를 해야 되겠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사실 문제풀이 자체가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좀 지루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풀이 강의는 사실 데이터 용량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버스 타고 뭐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자동차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이제 이어폰을 꽂고 제 말을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면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 아, 그래서 이렇구나. 시험 칠 때도 제 목소리가 이렇게 환청처럼 들려야 됩니다. 그죠? 시험 끝나고는 잊어버릴 수도 되겠지만 그렇게 들리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니까, 뭐 문제풀이 한다고 해서 이제 컴퓨터 앞에 강의 띄워놓고 막 메모해가면서 외우고 이러는 것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어폰으로 들어가면서 왔다 갔다 할 때 들어주시면 훨씬 더 낫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33번 문제 볼게요. 자, 저작권법 제1장 2조 뭐 이런 말 사실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명시된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대가를 받거나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를 하는 거, 이게 뭡니까? 그쵸, 배포죠, 배포. 사실 여기서 그 복제물을 공중에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받지 않는다 말에 더 비중을 두셔야 됩니다. 그쵸?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배포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대가를 받는다는 말이 앞에 나와 있다는 거는 뭐 굳이 뭐 저기 뭐야 내가 배포를 하는데 그 대가가 뭐 드리겠다 하는 사람들은 마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대가를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한다, 이 말로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실내 장소별 적합한 색채가 아닌 것은, 자, 이런 색채 문제도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일반 사무실 벽은 이제 황색, 녹색, 청색을 쓰는 게 좋다는 얘기고요. 회의실은 강한 색채를 가진 밝은 중간색. 사실 이런 건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이런 색깔을 쓰는구나 정도만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복도는 사무실보다 짙은 한색 계통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도는 뭐 좀 어떻게 걸어 다니면서 조금 이렇게 사색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너무 한정적이라 그러면 말이 안 맞다는 의미고요. 일반 사무실의 문 또는 벽 아랫부분은 뭐 짙은, 그죠? 여러 가지 색깔이나 짙은 색으로 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는 사실 뭐 좀 생각을 조금 하면 쉽게 맞출 수 있겠지만 의외로 좀 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을 정도로만 봐두시면 좋겠어요. 자, EDI 팩트입니다. EDI. EDI란 말 자체가 이제 전자적 데이터 교환 시스템인데 한 단계 발전했던 형태가 이제 EDI 팩트라고 본강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EDI 팩트의 구성 요소는 문법과 구문 규칙도 있고요. 데이터 엘리먼터리 디렉토리 그리고 표준 메시지들이 존재를 하지만 네트워크의 가이드라인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문제를 통해서 기억해 두세요. 36번. 자, 다음 중 일정 시간 내에 생산되는 작업 단위 수를 말하고, 그리고 시간 표준을 포함하는 사무 표준의 종류를 우리가 양 표준이라고 합니다. 사무의 양에 대한 표준.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7번으로 가죠. 37번.
자, 경영 기능별 경영 정보 시스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제 생산 정보 시스템, 마케팅 정보 시스템, 인사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경영 정보 시스템 MIS 시스템에 해당이 되겠죠. 기능별에 해당이 되겠고요. 일괄 정보 시스템은 아닙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사무 조직화의 기본적인 원칙이 아닌 것은 사무 조직화의 기본 원칙은 목적이 있어야 되겠고요. 책임 권한의 원칙도 있어야 됩니다. 기능화의 원칙도 있어야 되겠죠. 의무 확대 이건 아니고요. 정답 3번. 39번 반복성 유무에 의한 사무의 분류 중에서 거의 매일 똑같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사무를 뭐라고 합니까? 그쵸? 상례 사무다. 관례적이다. 상례적이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40번 문제. 자, 이어서 40번 문제로 가죠. 40번. 자,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서식 설계의 일반적인 원칙이 아닌 것은 막 전문 용어를 막 사용해서 문서의 품격을 높여야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죠. 서식에는 용지의 규격과 지질이 표시되어야 하고요.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기한문과 시행문으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행정기관의 로고, 상징, 막 공보 문구 등을 표시하여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거는 그 행정기관의 어떤 신뢰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용하는 게 좋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전문 용어 쓴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문제를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 경영관리 개론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지만 문제를 자주 접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 역시 다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하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사친구 대표 강사 조대호였고요. 다음 다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